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문제, 군사안보 문제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제가 미얀마 문제를 분석해 드리면서 중국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경고장이자 펀치를 한 방 날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는 힐러리 클린턴과 완전히 절친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아웅산 수치의 거의 후견인 역할인데 그 힐러리 클린턴이 리모컨을 작동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아웅산 수치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흘라잉 총사령관을 예방한 직후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하고 마음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힐러리가 후원하는 아웅산 수치를 제거한 것. 이게 이제 미국을 향한 강력한 펀치고, 그리고 미국에게 경고를 했죠. 경거망동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자, 미국에서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중국이 아니고 시진핑에 대해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의 레짐 체인지, 미국이 시동을 거는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계 싱크탱크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보고서의 책자 표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 진시황릉에 있는 병마용의 옆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을 진시황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시황제라는 것이죠. The longer telegram, 그러니까 아주 긴 전문이다 라고 하고, 과거에 이제 소련을 무너뜨린 보고서가 long telegram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소련보다 중국은 더 지금 거대하기 때문에 longer, 더 긴 전문을, 중국을 무너뜨리는 전문을 썼는데, toward a new American China strategy,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상대한 새로운 전략을 지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공격, 시진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이 지금 주입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보고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전체적으로 보면 시진핑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he Longer Telegram 전문 중에 시진핑에 대한 평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은 국내적으로는 고전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회귀하고 마오주의에 따른 개인 숭배를 요구하면서 정적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며 권력을 공고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시장개혁을 중단하고 민간 부분 대부분을 당의 직접 통제하에 두기 시작했으며, 시진핑은 종족주의를 적극 활용해 국가를 통합시키고 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화 되어가고 있으며,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의 전임자들과 달리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며 현상 타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기반을 둔 전략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부상했다. 자, 완전히 그냥 전 세계의 악으로, 전 세계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시진핑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숭배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 숭배를. 고전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게 지금 이 21세기에 타당하냐, 그것으로 회귀하면서 개인 숭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적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 대부분을 시장개혁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당 중심의 경제체제, 당이 통제하는 그런 통제 경제체제로 회귀했고,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말살, 여기에는 학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족, 거기에도 조선족 한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인종말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종말살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국내 내부에서만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는 그 시진핑은 이것을 국경을 넘어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 한국으로, 북한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이런 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1대1로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면서 여기 현상 타파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치학에서, 특히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패권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현상 유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그 미국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이익을 꾀하고, 이게 이제 현상 유지 정책이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현상 유지 정책이죠.
그런데 현상 타파 정책은 뭐냐?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현상 바꾸자. 네가 왜 패권이냐? 하고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현상 타파 정책. 즉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기반을 둔 이 모든 이 전략적 환경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상에 지금 타파를 하고 패권에 도전하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것이죠. 시진핑은 악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이 롱거 텔레그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내놓은 전략적 경쟁은 선언적인 의미였을 뿐이다. 포괄적인 대중 전략이 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은 과거 소련을 상대했던 당시처럼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전략이 없다. 워싱턴은 베이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없고 대응 역시 효율적이지 못했다. 우리는 제한된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의 경제개혁 촉진부터 전면적인 레짐 체인지까지 포괄적이고 세련된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중공은 소련보다 대단히 능수능란하고 손자병법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 공산당이 왜 실패했는지 연구해왔고 대응책을 세워왔다. 9,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 전체를 적으로 돌려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것은 자멸 전략이다. 그런 전략은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만 공고화시키는 효과만 낳는다. 미국의 미래 대중국 전략은 시진핑과 그 가신 그룹을 중국 공산당과 분리시키고 그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고 보고서는 정리합니다. 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이다. 손자병법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상대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지 못했다. 감정적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 폼페이오가 계속 CCP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 공산당 전체를 적으로 두는 정책을 펴었다.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자멸적인 결과를 낳는다. 왜? 상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상대를 분열시켜야 된다. 누구? 시진핑과 그의 이너서클에 있는 가신 그룹들, 코어에 있는 인사들이죠. 권력자들. 그들과 중국 공산당 전체 대부분을 분리시켜서 공산당은 악이 아닌데, 중국 공산당은 악이 아닌데 시진핑과 그 이너서클에 있는 이자들만 악이다. 라고 해서 내부에서 분열해서 내부에서 공격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시진핑을 제거해야 된다. 라는 이런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 바이든 정부는 시진핑의 후원과 도움으로 선거를 치렀고 뭐 거기서 뭐 가짜 인쇄된 표 이런 것들 다 넘어오고 도미니언 뭐 또 뭐 자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의심하고 있는 부분 또 트럼프 측에서 소송했던 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황, 증거, 증인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다 묵살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바이든 정부의 싱크탱크가 이런 시진핑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아틀랜틱 카우슬의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딱 걸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문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틀랜틱 카운슬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한번 그걸 또 봐야 의도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싱크탱크 누가 움직이냐? 일단 여기 회장은요 존 F.W.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현재 골드만삭스의 부이사장입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죠? 금융투자회사죠.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 국무부 차관을 했어요. 아버지 부시 때 엄청난 권력자였죠. 국무부 차관이었으니까. 그리고 국제정책당당 회장으로 있는 데이비드 H. 맥코믹이라는 사람은 현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의 사장이에요. 여기도 역시 투자회사입니다. 전 상무부 차관인데 아들 부시 때 2000년대 초반에 상무부 차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저스 회장과 맥코믹 회장은 둘 다 네오콘이죠. 네오콘. 그리고 프레드릭 캠프라고 하는 이 사장은 전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 지부 편집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이수한 극좌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오콘이 아니죠. 지금 회장들은 전부 네오콘인데 이 사장은 또 누구냐? 바로 지금 미국의 좌파죠. 정권을 잡고 있는 좌파죠. 그리고 존 JP 스투젠스키 부의장 이 사람도 역시 투자회사
핌코의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들, 부회장들이 전부 투자회사의 사장, CEO, 회장들이에요.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지금 네오콘과 이 딥스테이트가 어떤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 다 사실은 더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틀랜틱 카운슬은 1961년 설립이 되어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초당적 싱크탱크입니다. 대서양주의를 지향하며 민주당 및 네오콘과 대단히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위원회 인사들이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크게 활약했고 현재 주요 후원자로는 민주당, 페이스북, 브리스마 홀딩스, 영국 정부 등이며 일명 딥스테이트 브레인으로 불리며 글로벌리즘 확산을 주도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조직입니다. 자, 이 아틀란틱 카운슬은 이제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그 연구원들의 봉급도 줘야 되고 또 이 회사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1년에 한 3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쓴다라고 하는데 많이 쓰죠. 우리 돈으로 뭐 한 330억 이상을 쓰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민주당과 페이스북에서 후원하고 브리스마 홀딩스 영국 정부도 후원을 하는데 자, 페이스북 이번 선거 때 이번 미국 선거 때 완전히 반 트럼프 진영에 서 있었죠. 그리고 브리스마 홀딩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회사예요. 우크라이나 회사인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이 브리스마 홀딩스의 사회이사였죠. 그래서 연봉 100만 달러 받고 이 우크라이나 게이트를 창출한 바로 그 장본인 아닙니까? 아니 미국에 있는 이 아틀란틱 카운슬에 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회사에서 후원을 할까요? 다 그들하고 엮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오콘 그리고 현재 이 좌파 미국 그 세력들하고 전부 얽혀 있는 이런 싱크탱크다라는 게 이제 이 구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시진핑을 중국 공산당과 분리해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긴 보고서 롱거 텔레그램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가 호랑이를 잡았으니까 이제 사냥개를 잡을 차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딥스테이트는 미국의 좌파들, 그러니까 이 좌파 상징적인 사진이죠. 좌파와 네오콘이 협력을 한다는 상징적인 사진인데 오바마 좌파죠. 부시, 아들 부시 네오콘이죠. 그리고 클린턴 좌파죠. 여기서 사이좋게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요. 정말 상징적인 사진이고 그런데 이 호랑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 네오콘과 좌파 이 자들이 힘이 좀 딸린다. 그래서 그러면 사냥개를 하나 스카웃하자 해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냥개를 불러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자 연합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겁니다. 자, 때려잡았으니까 이제 사냥개가 필요 없죠. 사냥개를 삶아 먹어야 되죠. 바로 토사구팽인 겁니다. 여기서는 호랑이라고 했으니까 호사구팽이네요. 그래서 이제 사냥개를 팽할 차례입니다. 삶아 먹어야 되죠. 어떻게 삶아 먹을 거냐? 저 사냥개의 본진인 중국 공산당과 저 사냥개를 분리시키자. 그래서 사냥개를 외롭게 만들어서 제거해서 껍데기 벗겨서 먹어버리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보고서는 단순한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이 또 있는데요. 1월 28일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석에 대한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인 로빈 클리블랜드 박사는 회의 도중 위원들에게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라고 질문해서 참석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에 대해 메리 러블리 시러큐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경쟁할 파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가 죽는다면 중국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향후 10년간 실제적인 정치 위기를 겪고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여기는 이제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입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인 로빈 클리블랜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들 부시 때 백악관 예산관리부국장이었어요. 예산관리부국장. 백악관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국장이다. 바로 몽골이 권력이었죠. 엄청난 권력자였고 당연히 아들 부시 때 백악관 근무했으니까 네오콘이죠.
그리고 여기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 이 사람은 오바마 정부 초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했어요. 오바마 정부 초기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 인사인데 백악관 부보좌관 했으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이 좌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네오콘이 아니 갑자기 시진핑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완전히 웅성웅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이제 난리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간 실제적인 정치 위기를 겪고 해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좌파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을 뒷받침하는 아틀랜틱 카운슬에서 시진핑을 제거하자, 공산당과 분리해서 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시진핑은 악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그리고 이제 이 의회 자문기구에서는 시진핑이 죽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거를 또 논의하고 라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소식 시진핑 다 듣고 있겠죠. 그래서 딥스테이트의 이 시진핑 제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내부 단속에 나서죠. 시진핑은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을 했고, 그 취임하기 전에도 중국은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늦게나마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죠. 당선 축하 전화를 했으면 이제 바이든이 취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보 분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취임 이틀 후에 기율검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렇게 해서 폭탄 선언을 하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신화통신이 그때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정치 부패가 가장 큰 부패다. 일부 부패분자들이 당과 국가 권력을 훔쳐 조직적 활동을 벌이려 이익 집단을 결성한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 문제가 뒤엉켜 당과 국가 정치 안전을 위협한다 라며 많은 부패분자가 경제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탈바꿈하여 정치 기율과 정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부패분자들은 매우 깊이 숨어있고 잘 위장할 줄 알며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다 라며 권력 깊숙이 침투한 불순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처벌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시 직후에 충칭시 부성장을 비롯한 몇 명을 이제 보란듯이 숙청 제거해버렸죠. 자, 이렇게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협력하는 자들 색출 다 해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마윈 알리바바 회장, 이 사람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장점인계에게 후원을 했었죠. 그래서 뭐 한 3개월 사라졌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시 주석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얼마나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의 표적이 된 시진핑 토사구팽, 호사구팽해서 호랑이 잡고 나서 트럼프 잡고 나서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으려고 하는 딥스테이트 폭풍우가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을 보고 미얀마 힐러리 클린턴이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후원하고, 그러면서 미국에게 일가를 하죠.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너희 약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언의 뒷면에는 괄호치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엄청난 약점을 잡혀있는 측에서는 그 약점에 평생 끌려다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약점을 없애려고 하겠죠. 약점을 없애려고 하면 여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랑이인 트럼프를 잡고 나서 사냥개와 사냥개 고용주가 지금 벌이는 앞으로의 투쟁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일진, 일퇴, 서로 한 방씩 라이트 훅, 레프트 훅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계속 연구하면서 또 주시하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